예, 솔무입니다.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희석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석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둬야 되죠. 이번 시간에 저는 과거의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영원한 상승보다 왜 인류의 종말을 예측하는 게 더 쉬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난 50년간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즉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발전하는 나라에 있어서 일어난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영국이나 유럽에 의해서 보다시피 발전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쇠퇴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유럽이 지고 중국이 뜨고 있고요. 일본과 한국이 지고 베트남이나 여러 신흥국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과거에 일본뿐 아니라 유럽도 그리고 여러 버블이 있던 것도 또 두바이 같은 것들도 침체 시기에 하락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 때에는 농가 같은 밭대기 하나 있는 것이 가장 부자였었죠. 지금은 농지가 똥값이지만 10년 위기가 오면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만 생각하신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도 정기예금을 받으면 계속 오르고 주식도 장기로 보면 계속 올랐고요.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예전에 주식을 능가한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기별로 수익은 달라진다. 그래서 긴 역사의 시기 동안 부동산이 오르던 시기가 있고 또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으며 또 어떤 것에 버블이 집중되던 그 이후에는 또 폭락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전쟁사만 체크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지만 체크하더라도 우리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에는 영원한 호황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오래 지속됐던 조선왕조 500년에만 보더라도 이렇듯 끊임없이 전쟁과 난리에 시달려 왔습니다. 인류는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1900년도만 봐도 1914년 2200만 명, 1939년 6500명, 1950년도 요거는 한국전쟁에 1300만 명, 280만 명. 이게 아마 한국전쟁일 거고 280만 명. 이게 2차 세계대전일걸요. 홍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이즈라 부르는 후천수 명집중국군은 4천만 명, 그리고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에서 1억 명, 흑사병, 우리가 패스트라고 알고 있는 거죠. 7,500만에서 2억 명. 그 다음에 1위가 천연두입니다. 3억 명에서 5억 명 이상 죽었습니다. 제가 하이힐의 유래를 듣고 처음에는 개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터넷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하이힐을 신게 된 이유가 과거에 흑사병 패스트가 퍼지게 됐을 때 물 때문이라는 공수병, 사람들이 물을 멀리하고 씻는 걸 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리에는 각종 오물과 화장실도 막 없이 막 그렇게 해서 똥천지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 디딜 데가 없어서 하이힐을 신으면서 오물을 피해갔던 것이죠. 그 당시 귀족들이 지금의 노숙인들처럼 몇 달 동안 씻지 않고 지냈다는 사실. 아마 그 귀족들도 이런 병이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세종 때에도 천재지변 기사도 많고 전염병 그런 기사도 많다고 합니다. 흑사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유로에 퍼졌을 때 처음에 구덩이를 파고 모르는데 나중에 구덩이에 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에도 화장실이 없었고 오물 때문에 여기 하이힐이가 높은 구두를 신지 않으면 하이힐의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 인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세계 전쟁의 이면에는 보통 틀어진 각국의 강국의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많이 틀어졌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 미국이 어떤 연합을 하다가 차이메리카라고 해서 중국은 미국의 제품을 팔고 미국은 중국의 국채를 팔고 이런 끈끈한 경제적 유대 관계가 금이 가게 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전쟁이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핵이 준 평화였죠. 뉴클리어 웨폰이 준 평화. 왜냐면은 다 같이 죽으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결코 공포론, 음모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래도록 주식을 분석해보니까는 과거에 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나 그 폭락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거 2007년, 2008년에도 있었던 폭락들이고 다 있었던 일들이 반복됩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행태도 비슷하고 그리고 역사에 늘 어느 시점마다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등이 있어 왔고요. 우리도 불과 60년 전만 해도 6.25 전쟁이 있었죠. 2020년이니까 70년 전이 되겠군요. 전쟁이 끝난 것은 53년이니까 약 65년 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려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원전 향후 계획입니다. 다 이쪽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원전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처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방사능을 바다에 뿜어내고 있고요. 자,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 결론은 이것입니다. 대충 살아라. 수십억 들여 강남 아파트에 지낸다고 해도 중국 미세먼지 안 마시는 건 아니고 당장 오뎅 떡볶이만 먹으려고 해도 오뎅에 일본산 방사능이 섞여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쓰레기 시멘트로 짓지 않은 것도 아니라 라돈이나 각종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 대충 살아라. 이 의미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살아라는 의미이고요. 솔몽TV 채널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 중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대비하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살아보니까 세상에 경치 좋고 다 좋은 곳들은 다 시골에 처박혀 있고 심지어 그런 곳들의 땅값은 매우 쌉니다. 욕심은 적당히 부리시고 좀
주위 사람들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사시고요. 지난주 이제 주식 폭락으로 많이 괴로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예전에 이제 주식으로 쪽박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대학생 때. 제 얘기를 하나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제가 심지어 대학생 때, 그것도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대학생 때 많은 빚을 지고, 그걸 당연히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 뭐가 날라들었어요. 주식에 대하게 날라들어가지고 어머님이 알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혼내시다가 우시더군요. 당연히 이제 죄송하니까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혼내고 또 너무 오래 우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라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사람이 죽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그치시고 야단치는 것도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번에 많이 물려서 정말 한강에 가고 싶다는 분 많이 계실 거고, 주식의 역사상 진짜로 한강간 경제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네, 돈이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냥 뭐 배째라고 해야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러니까 뭐 몰래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이 뭐 들통나거나 하면은 어떻게 될까 막 그런 거에 뭐 막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배째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이런 개 같은 나라에서 주식을 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한강에 가거나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어차피 이런 세상 너무 비관하지 말고 용기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이 땅값이 싸다. 그것만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축복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웰빙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꼭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